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익천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음성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 주 저녁 내내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황, 하루하루씩 급변하는 시황 체크해보고, 그리고, 오늘은 좀, 기본적인 분석을 이야기하려고도 좀 생각을 했는데, 저희 방송에서 기본적인 분석하면 다들 저 귀를 닫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포함을 해서, 어제에 이어서 사례를 중심으로 세력 가치주 매집 이후의 급등 시세 종목들 사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분석 이전의 기본적인 분석을 체크를 해보면서 사례 중심으로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단기 종목들은 잘 올라갔어요. 물론 안 올라가고 밀린 종목들도 있긴 한데 어제 오늘 잘 오르고 어제 오늘 분할 매도 하면서 매수했던 종목이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수익 종목도 하나가 제약주가 급등을 해서 이틀 동안 상승을 해서 수익 잘 올라왔고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은 수익이 좀 많이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자, 일단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이따가 시황 이야기하고 좀 언급을 하면서, 종목들 세력 가치주 사례를 통해서 매집과 기본적인 분석을 어떻게 포인트 잡아서 보는지 이야기들을 어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정회원방에서 운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시황을 봅니다. 자, 지수가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를 또 갔습니다. 자, 끝내줍니다. 자, 끝내줍니다. 자, 오늘 당일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 선물은 고만고만해요. 자, 어제거나 수급으로 본 변화는 장 중에 이게 붉은색 진한 붉은색이 이게 외인들 선물 수급이에요. 외인 선물 수급 이 붉은색 가는 실선은 지수입니다. 지수.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죠. 그죠? 외인들이 선물로 지수를 핸들링 한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가의 선물을 매도한 거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항상 기관들은 이직거리 많이 합니다. 외인들 물바지 노릇을 많이 좀 해요. 그래서 장중에 보더라도 외인들이 지수를 핸들링 한다. 전적으로 선물로 핸들링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보건대 90에서 95% 정도는 외인들의 선물 수급이 우리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주요 도구로 작용을 해왔다라는 거. 주요 도구로 작용을 해왔다라는 거. 우리나라 지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잠시만요. 자, 신고가를 사실
갈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요. 네, 계속 얘기했지만 올해는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안 가야지 내년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참 대단해요. 외인들의 선현물의 힘이 대단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잠깐 한 3개월, 5개월 정도의 기관과 개인들의 돈발의 힘으로 끌어올렸던 장세와는 다른, 이게 정상적인 장세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요 이야기는 나중에 한 꼭지 잡아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자, 네, 어서오세요. 자, 지금 가외적으로 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의 연간 수익률 분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표가 없이 커플링이 안 되는 경향이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얘기하자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웬드 선물은 고만고만했어요. 올려놓고 막판에 선물을 좀 매도한 거, 막판에 현물 가지고 땡겨 올린 거죠, 그죠? 코스피는. 그래서 종가를 또 고가 형태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옵션 구조에서는 개인들이 콜옵션 베팅 규모를 왕창 늘렸어요. 외인들은 매도를 하고. 자, 당일로 볼 때는 어디 갔습니까? 당일로 볼 때는 뭐 콜 매도가 많고 풋 매도도 있는데, 자, 콜 매도가 많았죠, 그죠? 콜 매도가 많았습니다. 전체가 다 콜 매도였어. 왜?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으니 당연히 지수 마지막까지 끌어올리면서 3일째 끌어올리면서 오후에 매도를 하면 수익이 커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3일 저렇게 강한 모습 만들었으면 지수상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올까. 자, 단계별 저항을 또 체크를 해봅니다. 자, 매도는 362까지 있어요. 355에서부터. 위로는 367에 있는데 저항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 372까지 매수가 있어서 외인들은 위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지수가 상승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간인데, 당일로는 제한적이죠. 하방 구조를 가지고 있고, 누적으로 볼 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일정 부분 제한을 두기 위한 작업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자, 이렇게 놓고 좀 봅시다. 물론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뭐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래놓고 한번 봅시다. 오늘 지수가 362포인트 1포인트 대니까 여기가 된단 말이죠. 안 나와. 자, 이래놓고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361 현재 지수 위치가 여긴데, 그죠?
위로 이렇게 살짝 리밋을 거는 모습이죠. 그죠? 리밋을 거는 모습입니다. 자, 일주일 남았는데 웨이들은 리밋을 걸 것인가 풀 것인가에 대한 작업에서 지금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금요일 지나고 다음 주 월화수목 과연 여기서 뚝 잘라가지고서 제한적인 상승으로 끝낼 것이냐. 지금 현재 위치 주식 360 아래쪽으로. 내일 가면은 2700도 찍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머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2696이니까 4포인트 올라가면 2700인데 2700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내일 뭐 살짝만 갭도도 2700인데 그죠? 자, 이후에 과연 누를 것이냐, 오버슈팅을 시킬 것이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오버슈팅이냐 아니면은 오버슈팅이 아니냐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오버슈팅이냐 아니냐. 자, 왜? 오버슈팅이 아니기를 안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희망을 합니다. 오버슈팅이 안 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메이저들 마음이에요. 제가 메이저라고 하면 오버슈팅 시킬 거예요. 내가 메이저라고 하면 오버슈팅 시킬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버슈팅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라면 오버슈팅 시킬 거예요. 그럼 미친듯이 개미들 달려들 겁니다. 그래, 인생 뭐 있어. 영끌 그래가지고 막 질러대고 막 난리 부르스 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 이게 산타 랠리 시작이야. 난리 부르스 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수는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오버슈팅은 제발 안 시키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의 좀 반어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부분들도.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이 메이저 입장에서 파생 게임을 하면서 지수를 움직이는, 지수만 움직이는 장세인데, 지금 지수를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장세인데, 그 입장에서 파생 게임 중심으로 지수 핸들링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메이저 입장에서, 개미들 입장에서 정반대, 극단적으로 반대 상황에서 입장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메이저 입장이면 어떻게 할까? 개미들 입장이면 어떻게 할까?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거나 그 심리적인 투심을 생각을 해야지 시장의 방향성과 흐름을 조금 더 읽기가 수월하고 대응하기가 수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다음 주까지 과연 오버슈팅 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2700 가능성을 충분히 만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주부터. 근데 지금 모습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2700 넘어서 2800을 갈 것이냐, 다음 주까지. 그것도 완만하게 추세를 타면서 가느냐 아니면은 가파르게 한번 확 장대로 올리느냐. 2, 3일 횡보하다가 만기날 확 땡겨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이 과연 오버슈팅이냐 아니냐. 오버슈팅 되면 2800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800 부근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연. 자,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서 시장 흐름을 좀 수급과 함께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닥. 코스닥도 오늘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죠? 코스닥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역사적 신고가 하려면 3,000을 가야 되니까 아주 멀었지, 뭐. 이 앞에 신고가는 18년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올해 신고가를 찍었어요. 종가 상품가를 만들면서. 추세 좋습니다.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속도와 가격이 문제겠죠. 속도와 거리가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글쎄 930, 950까지 갈지,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올라갔었던 자리는 932인데 932까지 가려면은 지금부터 한 2.5% 상승하면 갈 수 있어요. 또 역사적인 신고가가 아니라 18년도 넘어서 고점을 넘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막판에 만들어질 수 있는 모습이 각도는 이때와 비슷한 각도지만은 이렇게 가파르게 또 올린다 라면은 이후에 이런 모습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코스피, 자, 뭐 코스피 200으로 한번 봅시다. 코스피 200이 신고가를 갔는데, 자, 과연 여기서 가파르게 더 올라간다? 얼만큼 더 이격 벌어지면서 각도가 가파른 만큼 이제 또 이격이 줄어드는 속도도 좀 가파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버슈팅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오버슈팅 되고 나면은 어제도 제가 살짝 읽어드렸듯이 차고널물로 외인들은 비중이 오늘도 그렇지만은 상방이 아니라 하방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어요. 콜은 다 매도를 하고 있고 풋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봐야지 좀 더 명확하겠죠. 아직은 일주일 남아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오버슈팅 하면은 반드시 저 구조대로 지수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정하방이잖아요. 지금 외인들은 차월물로 볼 때는. 그렇죠? 어디까지? 355 이하로 가야지 돼요. 만들어 갈 거라고요, 저거. 저러면서 밑으로 내리면은 개인들은 죽어라고 상방 매팅 할 겁니다. 그래, 박수 짝짝짝, 그래, 가는 거야, 올해 3천 가는 거야, 뭐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생개미들의 슬픔입니다. 파생하지 마세요. 저와 같이 ELW 하는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결론은 지금부터는 수급이 어떻고 지수가 신고가 더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오버슈팅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수급과 지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고 오버슈팅이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후유증도 생각을 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오늘의 시황 결론. 다음 주까지 오버슈팅 여부를 체크를 하고 가자. 오버슈팅이 되면은 2800 부근까지 2750 이상 올라가면서 슈팅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자, 시황은 요 정도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3번.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파생 이야기를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좀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일단 뭐 여기 기재를 안 한 종목도 있습니다. 수익 실현 안 한 거는 기재를 안 했으니까. 자, 자비스 이야기 했었죠. 공들였던 종목 상한가 갔다가 뭐 자랑 문자 많이 날라오고 막 하던데 보니까 간만에 문자를 봤더니, 자, 우리는 뭐 단기로 매수해서 며칠 기다려서 상한가 가는데 뭐. 자, 그래서 자비스 어제 수익 챙긴 이야기 해드렸고, 이엔텍을 매수해서 이틀 만에 뭐 오늘 뭐 좀 묵직하게 기관에인도 수급 들어왔는데 수익 다 챙겼고요. 그다음에 뭐 삼육물산도 일부 올려쳐서 분할하고, 뭐 또 윗꼬리 매매 하신 분도 있고, 양봉 마감했으니까 조강도 단타 들어가서 꼬리 단타 잘 나왔어요. 꼬리 단타. 자, 이야기는 뭐냐면,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꼬리 단타, 꼬리 급등주 꼬리 매매, 꼬리 단타. 이건 단타입니다. 전적으로 단타. 당일 청산용. 종목으로는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매집 종목 사례, 추가적인 사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꼬리 단타. 이게 오늘도 정연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꼬리 단타의 원리만 잘 이해를 해도 이게 매집 패턴이나 일봉에서 주가 흐름을 읽어가기가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부터 해왔었던 단타 단기 매매는, 물론 단타 매매로 끝날 수도 있어요. 단타 매매로. 근데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잖아.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서. 단타 매매를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로 끝나야 돼? 그냥 나무 패는 걸로 끝나야 되나요?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패면서, 나무 하나를 보면서 숲의 의미를 좀 그려볼 수도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꼬리 단타는 분봉으로 보는데 3분봉 정도로 보게 되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봉 패턴과 장대 음봉과 거래량의 흐름이에요. 그것만 잘 흐름만 체크해보면서 상승폭 대비 되돌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래량 흐름과 같이 보면은 이게 나중에 일봉, 주봉, 월봉의 흐름과도 같이 매칭이 돼요. 이 응용력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옆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분봉 차트를 보고 내 HTS에서 그 흐름을 주시하라 거래량 흐름하고 같이 봐라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요게 쌓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중에 일봉에서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용이해요. 거래 터진 장대 음봉이 매집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해도, 이 세력가치주 매집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또한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응용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봉에서 주가 흐름을 볼 때.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단타 매매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거래량과 봉 패턴 흐름, 주가 흐름을 놓고 일봉, 주봉에서의 흐름으로 응용 확장을 시켜야지 그게 진정한 공부인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래서 꼬리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많이 강조하면서 매매하니까 회원들이 이제 알아서 매매해요. 다 갑자기 올려쳐요. 개별주들은. 갑자기 올려쳐. 위에서 매도하고서 밑에 쭉 내려오니까 밑에서 또 재매수 했대. 그런 현상이 생겨요. 알아서 매매를 하는 거죠. 언급을 안 해도. 올라갔다 윗골이 길어지, 개별주들은 윗골이 나오잖아요. 쭉 갑자기 올려치면. 그죠? 아래서 매수할 수 있어요. 왜? 그 낙폭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올 확률은 10%, 5%밖에 안 돼요. 10개, 20개 중에 하나, 2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충분히 밑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만 받아도 종가상 이제 만들어지는 게 조강처럼 이렇게 적어도 3% 이상은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매집 종목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포트 종목이었어요. 제가 아는 종목이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관심 종목 넣어둡니다. 이거는 이 종목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상한가도 안 보내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서 추세 바닥이니까 가면은 조용하게 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매하시고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회원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오늘도 올라가면은 한 9,900, 9,800 정도 여기 밴드 상단선에서 걸리는 자리니까 오늘은 최대 거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뭐 개별적으로 매매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때가 이제 3, 4% 올라갈 때였으니까. 9,000원 초반대였으니까. 한참을 조용하게 가다가 잔잔하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려쳤으니까. 올려쳤다가 쭉 내려온 거죠. 쭉 내려오고 봤더니 추세를 이탈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고 있죠. 거래량 감소하고 있고. 그거 어디서 매수하냐? 이거 매수해야지. 이게 3.5% 나오는 거거든요. 종가에 청산하는 게. 9,500까지. 그러니까 오후에는 요거 집중적으로 이제 2-3개씩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냥 솔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률이 90% 이상. 90% 이상. 2개? 많으면 뭐 3개 정도까지. 근데 이거 무슨, 아까 했던 얘기는 뭐냐. 자, 이러한 자리들에서 시세를 분출을 했어. 가파르게. 그죠? 장기 이평선을 놓고 이격이 감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감소하잖아. 이게 일봉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추세를 쭉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급등을 하면서 시세 분출을 했어.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장대 음봉 쭉 거래 감소하면서 몇 개 음봉 나오다가 거래가 급감하면서 추세를 잡았어. 그럼 시간차를 두고 분할로 매수하면 또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번 수익을 줬던 종목은 절대 버리는 게 아니라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서 추세 바닥에서 매수, 또 추가 상승, 또 내려서 추세 바닥까지 내려오면 또 매수, 상승하면 분할 수익, 반복을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모든 종목과 익숙한 종목이 훨씬 더 타이밍과 가격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그거를 확장하면서 응용하기 위해서 단타도 병행을 하는 배경과 단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분봉이라고 해서 별거 있어요? 분봉에서도 400선, 200선, 100선 다 나와요. 1200선도 나오고. 그 흐름을 보다 보면은
그 흐름을 보다 보면은 추세의 의미를 분봉에서 익히고 그게 일봉에서도 연결되고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 교육학에서는 확산적 사고예요. 확산적 사고. 확산적 사고. 전문가가 그냥 물론 이제 문자만 받으시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황이 그러신 분들도 있죠. 뭐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근데 녹화 방송 들으면서 저녁에 공부를 해볼 수도 있죠.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장중에 했다라고 하면은 포인트 잡아서 기록을 해놓든가 공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장중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추세와 매집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냥 전문가가 얘기하는 종목만 매매해가지고 수익 보는 게 전부일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일정 부분 원리를 터득하면서 그 전문가하고 같이 가면서 공부도 같이 해가면서 성장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냐. 그 또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 선택에. 그러니까 단타는 단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원리를. 왜 그럴 수 있는지. 이게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긴 시장의 흐름에서도 종목의 추세, 중장기 추세에 있어서도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단타도 숲을 보는 관점에서의 공부의 한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자, 종목은 간단히 여기서 끝내고 다시 돌아가서 매집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플러스 기본적 분석, 기본적 플러스 같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기본적인 분석 이야기를 몇 가지 포인트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요거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자, 조강 ILI. 좀 지저분한 모습이긴 해요. 조강. 근데 이것도 과거에 매수해서 수익을 봤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충분히 이것도 보면은 1200일선 우상향에 실적 괜찮죠. 그죠? 재무구조 괜찮죠. 자, 여기서 매집 과정 거치고 2년 지나서 시그널 보여주고 1200일선 올라앉고 본격적으로 매수했던 게 여기 요 자리부터였어요. 여기 일부 요 자리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했어요. 사실 지저분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를 크게 먹지는 못했어요. 100% 정도? 자,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보여지는 기본적인 분석은 현재 9,500대에서 추천 단계는 3,000원대였는데 3배가 오른 상황이죠. PER 3배가 오르기 전이면은 지금 22인데 PER이 그때면은 7.0 수준이었겠죠. 그죠? PBR은 0.5 수준이었겠죠. 그쵸? ROE는 뭐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자 수익률 정도, 유보율 좋고 부채율 좋고. 자, 저평가냐 아닌가를 볼 때 PBR과 PER로 체크를 해보더라도 그때 당시 3,000원대면은 지금 가격 대비 3분의 1 이하였으니까 절반 이하였으니까 최소한 7, 8 정도였겠죠. PER. 저평가죠. 10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PER 개념이 뭐냐? PER 개념이 뭐냐? 심플하게 자기 자본 가지고 얼마만큼 지나면은 자기 자본 갈 수 있을 것인가? 연을 따지는 거잖아요. 연. 그죠? 그래서 가능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PR이 작은 거고, 가치가 높은 거고, 가격이 낮은 거고. 자, 이건 뭐 자세한 얘기는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되고,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고. 그때 당시 보면은 이것도 낮았을 거고, PBR도 낮았을 거예요. 청산 가치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국면은 아니지만은 중장기 추세를 타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탈한 것은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장기 추세는 그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하지만 회복력이 있고 추세가 이탈이 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수익을 챙겼다고 하면은 내려오면 재매수, 분할, 재매수, 수익, 재매수, 수익 가능한 구간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을 좀 일봉에서의 변동성이 좀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추세를 흐트러뜨리지는 않아요. 추세를 망가뜨리지는 않는단 말이야. 기업의 기본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러니 이런 자리는 뭐가 된다?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스윙 이상 관점에서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하잖아. 종목들 여러 개를 놓고 K푸드 이야기를 하고 버릴 종목이 아니다. 추세를 타고 중장기 추세를 타는 종목들은 물론 종목이 많아지니까 다 편입을 해서 가기가 어려우니 그 중에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포트를 가져가는 거죠. 아무리 추세가 이렇게 일봉상 지저분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 이 추세는 살아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인 거죠. 거기에 기본적인 분석들이 이렇게 따라주면은 금상첨화. 그러면은 어떠한 악재와 시장 상황에서 급락을 하거나 흘러내려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추세 바닥 이하 내려오면은 무조건 담으면은 조금만 기다려도 충분히 수익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개인들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싶어요? 급등하면 매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맞나요?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포인트까지 겸해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도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가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대동스틸. 대동스틸도 이것도 좀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4,000원에서 이제 15,000원, 6,000원, 19,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자, 이것도 좀 시간을 끌었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이래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이제는 며칠 같이 하신 분들은 눈에 보이죠. 그죠? 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는지. 좀 지저분하긴 했는데 매수는 항상 조용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할 때. 조용할 때. 시끄러울 때 말고 조용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를 타며 이격이 벌어지면 일단 수익 챙겨야 되는 거죠. 4,000원대에서 그 4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자, 기본적인 분석. 유보율 1000이 넘어가죠. 유보율 1000이 넘어가고 부채율 21밖에 안 되죠. 일단 나무 ROE는 제쳐놓고 PBR 1 이하죠. 청산가치. PER은 지금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자, 여기 가서는 고평가 됐겠죠. PBR. 왜 4배 이상 올랐으니까. 한 3, 4까지 올라갔었겠죠.
PER이 안 나오는데 이게 분기지수로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실적이 마이너스로 보여지는데 PER이 되게 높았네. 166, 2.0이야? 2000이야? 166이었네. 19년도, 그죠? PR은 되게 높아요. 왜 높아?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다가, 지금 ROE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저렇게 수치는 잡힐 수 있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때 당시는 저게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이 흐름을 타고 아마 대북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시세 분출을 했을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자, 요거 또 봅니다. 자, 왜 이렇게 느려? 이걸 떠나서 자, 신라 S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라 SG.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같이 매매한 거 아니고 제 개인적인 포트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회원들 추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윙성 매매는 했어도 긴 포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작년에 이제 수익 실험 많이 해서 꽤 벌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성향을 아는 회원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대표님 보유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역시 역시나. 자, 이 종목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종목 뭐예요? 중장기 추세가 우상향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 중에 역배열 종목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후에 역배열로 내려온 종목은 간헐적으로 있어요. 근데 역배열 만들어진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여지는 실적은 일단 차치하고, 자, 유보율이 적어도 부채율 대비 3배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PBR 지금 상황에서 뭐 청산 가치보다는 높아요.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가격이 6,000원대에서는 그나마 좀 양호했죠, 지금보다는. 근데 매수했었던 자리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높긴 했지만은 추세 바닥까지 내려온 건 아니지만 올라가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거래량들이 매집 거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세 분출하고 내려오면서 이 거래량들이 매집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올려붙인 거죠. 이게 대장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되고 나니까 다른 애들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시세를 분출을 하는 거죠. 저도 의외였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상승할 것이라고는 예상 외였습니다. 왜? 다른 종목들도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매집을 잘했기 때문에 매집을. 그래서 이거 할 때 6천부터 17,000까지 근 2.5배 이상이 단숨에 올라갔으니까. 신라 SG. 그리고도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추세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대신 3일. 자, 3일기업공사. 3일기업공사.
이 유승민 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대선. 그죠? 자, 다 이래보면 매수를 어디에서 했을지 감이 잡히시겠죠? 그냥 감이 잡혀야 됩니다. 자, 시세를 분출을 하고 2년 하락을 하고 추세 변동성, 바닥에서 변동성 만들고 거래가 터지는 자리. 이게 뭐다? 이게 매집이다. 그리고 거래 감소하고. 자,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16년, 17년도 상반기가 대선이었는데 대선 2년 반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서 대선 1년, 2년,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2년간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매수 포인트가 나오죠. 나오죠. 어디서 매수했는지. 매집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매집. 매집. 대선. 이때는 이 종목이 유승민 종목으로 포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유승민 종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2,000원 아래쪽이었어요. 매수 가격은. 2,000원 아래쪽에서부터 얼마까지? 5,500까지. 그리고 다시금 추세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코로나로 밀렸던 가격이 회복이 돼서 추세 바닥에서 다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유승민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선 준비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시세를 냈죠. 거래 터지고. 그렇죠? 공통적인 현상이 눈에 보이시면은 이번 주 저하고 공부를 잘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 하신 거라고. 자, 그래 또 넘어가서 이 종목도 기본적인 분석 보면은 현재 유보율, 부채율 문제 없죠. 재무적 괜찮고 ROE는 4%인데 기업공사 제조업이에요. 4% 이상만 돼도 상당히 좋습니다. PBR 저평가에 PER은 ROE 때문에 그런지 22일 뭐 저평가 국면은 아니죠. Anyway, OK. PBR 저평가. 지금 가격대에서도 저평가. 그러면은 2,000원 아래쪽이었으면은 PBR은 얼마였을까요? 그죠? 0.3? 청산 가치는 완전히 저평가 국면이었겠죠. 자, 또 한국정보통신. 과거 화제 종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가 간 것도 많고 뭐 생 난리 부르스 폈던 종목이에요. 이거 매매 안 해본 사람은, 경력 오래되신 분들은, 매매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쵸, 간지주달님? 눈에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려고 했더니. 자, 이렇게 놓고. 자, 앞에 엄청난 시세를 냈었어요. 상장 초기에. 그리고 1200일선이 쭉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어. 바다 저점에서 툭 치고 올라온 거야. 여기는 생 난리 부르스 핀 자리죠. 그죠? 근데 중장기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올려놓고 안착하면서 장기 이평선 1200일, 아니 200일선, 400일선 정배열 만들어 놓고
1200일선이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1200일선은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한번 돌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한번 돌아놓고 나면 쉽게 이탈이 되기도 어려운 거죠. 다시 반대로 돌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뭐 상한가도 가고 뭐 아마 뭐 방송에서 전문가들 있으면 이거 추천 안 하고 매매 안 한 전문가 없었을 거예요. 것들이 5,000원대에서 얼마까지 가냐? 27,000원까지 올라가서 5배가 올라간 거예요. 5배. 자, 지금 뭐 10,000원 가까이 있는데 10,000원 가까이 있는데 그때 당시 5,000원이었으면 PBR은 1이 안 됐을 테고, 그죠? 1이 안 됐을 테고, PR은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재무구조 튼튼하고, 밴딩 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은 꾸준하게 가치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가치주. 지금도 실적 꾸준하고 앞으로도 꾸준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기관들 연기금 비중, 외인들 배당 받기 위해서 들어와서 지분 가져가는 기술도 많죠. 그러면서 최근에 1200일선이 살짝 꺾여 있긴 하지만 최근에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죠.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보통신. 자, 그러면 또 화장품주는 없었냐? 화장품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코리아나. 코리아나. 자, 뭐가 보이십니까? 어디서 매수가 되면은 좋았을 자리일까요? 1200일선 돌아서 우상향 가고 있죠. 물론 여기서도 매매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1200일선 딱 찍고 그 다음에 정배열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게 가격이 얼마대였어. 여기서만 해도 2,000원 잡고 높아서 2,000원 잡고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18,000원까지 갔죠. 2,000원 아래에서 10배가 상승한 거죠. 불과 1년 반 동안. 별표가 상승한 거죠. 그리고도 아직 5,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5,000원대. 자, 요거. 자, 그러면 또 동물 바이오로 넘어가서 이글벳, 제일바이오 다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해당되는 종목. 이글벳이 어제 신고가를 찍었죠. 이글벳도 계속적으로 1200일선 보시면 돼요. 1200일선, 200일선, 400일선 아래에서 돌기 위해서 변동성이 컸었죠. 그리고 1200일선에 올라앉고 정배열 만들고 시세가 나기 시작하죠. 시세가 나는 위치와 흐름이 어딘지를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2,000원에서 얼마까지 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느 가격대에 있는지를. 제일바이오. 체시스는 전 잡소성이라 취급을 안 했었고, 제일바이오.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 변동성과 거래량. 1200일선. 골든 만들고 이후로 변동성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저도 어렸을 때라 이 변동성을 내려온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온 매수하고 이걸 반복해서 다 먹지는 못했어요.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종목군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1,500원대에서 얼마까지 갔었어요? 6,000원 넘어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적어도 3배, 4배 이상은 상승을 하죠. 지금도 올해도 신고가 찍었죠. 묻어놓고 있어도 기본적인 분석을 따라주고 추세를 타면은 그 추세가 안 깨지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여유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1,000만원어치 매수해서 묻어놓고 갈 수도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바이러스와 여러가지 백신 이야기들은 철만 되면 나오는 이슈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인류 문명 발전은 지속적으로 될 텐데 뭐 산업혁명과 함께 그 사이에 같이 커가는 게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제약바이오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러한 기본적인 인류 발전의 배경과 원동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유팜. 자, 그때 이것도 600%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또 변동성 컸죠. 설거지 파동 포함해서 매수했었던 자리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이형 많이 벌어지고, 그만큼 시간이 가고, 비슷하게 1200일선 아래에서 변동성 만들었듯이, 코로나 이후로 1200일선 아래에서 변동성 만들고 있어요. 1200일선 아래에서도 완전히 추세가 어긋나거나 역배가 꺾인 거는 아니에요. ROE, 유보율, 부채율, ROE 15%, PER, PBR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리는 없죠. 재무구조, 실적. 자, 유팜. 자, 우진BNG. 차트 보면 어디서 매수했을지 감이 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물론 이거는 1200일선이 13년도부터 나온 거지만은 200일선, 400일선 변동성과 흐름, 우상향 흐름을 보면은 매수 자리는 최초 매수 자리는 여기 이 자리부터였어요. 이때부터 보고 있다가 누르고 나서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만 먹었어요. 여기서 갔으면 훨씬 더 컸죠, 사실. 1000원대에서 갔으면 훨씬 더 컸을 텐데. 자, 전형적인 매집 패턴을 따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1200일선인 중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다가 최근 한 2년 전부터 꺾여서 아래에서 이제 200일선, 400일선이 돌아가는 가두리 상황이죠. 이러한 종목들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실적 트렌드와 재무 구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썩 좋지는 않아도 과거의 흐름과 실적 추이를 보건대 크게 무리는 없는 종목입니다. 이게 약화됐으니까 추세가 꺾여서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트렌드는 이제 연도별로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꺾였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진.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은 워낙 많아서 지메트는 빼고 어디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좀 몇 개를 볼게요. 삼천당 제약 최근에 또 신고가를 갔는데 올해 삼천당 제약. 자, 삼천당 제약이 지금 보면은 뭐 재무구조는 문제 없고 ROE는 지금 마이너스인 거고. 자, PBR이 7.8배였어요. PR이 안 나온 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PER 되게 높네요. 그죠?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영업이익은 낮은 데다가. 그런데 최초 추천했었던 2,000원대 2,000원대에서 지금 2,000원 잡고서 3,000원 잡고서 20배가 올랐단 말이야. 20배 이상. 그때 당시는 이게 얼마였겠냐 이거야. 이게 PER과 PBR이 얼마였겠냐 이거야. 20분의 1로 잡으면은 그쵸. 0.3, 0.4 정도 수준이었겠죠. 실제로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5 아래쪽이었어요. 완전 저평가에 유보율 부채를 빵빵했던 재무구조. 1200일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이거를 깨나요? 안 깨죠. 안 깨고 가고 있죠. 그때 당시 기본적인 분석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평가처럼 보여집니다. 20배가 상승했으니까 20배 이상. 자, 웬만큼 인내 가지고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가져갈 수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쉽지 않겠죠. 자, 이것도 이러한 거래와 변동성이 장기평선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변동성이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 거래. 이 거래 이후로 이 거래만큼 터진 거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열심히 변동성 주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거래는 물론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자, 3,000당. 자, 그럼 업종을 또 바꿔서. 음식료 업종을 어제 이야기했었는데, 음식료 업종 다시 한번 볼게요. 업종별로 다 있으니까, 업종별로 포트를 구성을 하니까. 지금 5,000원대에 최초 추천 가격이 2,000원이었으니까, 2,000원대. 최초 추천 가격 대비해서도 150% 정도 상승해 있는 구간이죠. 그죠? PER, PBR 국면, PBR이 0.69인데 1.5배 이전 가격대면은 PBR은 얼마가 됐겠어요? 청산가치는 0.2, 0.3 수준이었겠죠. 완전 저평가겠죠. 청산가치로 볼 때도. 재무구조 빵빵했죠. 실적도 꾸준했죠. ROE가 낮으니 PBR은 좀 PER은 좀 높을 수 있어도 청산가치로 크게 문제였고 완전히 저평가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매수해서 손절 없는 거거든.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여전히 중장기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고 추세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러한 모습인데 과거에는 이때는 이 가격대에서는 어떠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유제약 제약주가 은근히 많아요. 제약주가 1200일선 올라앉고 변동성 최초 매수와 무방 추천 자리는 요 자리 그리고 이제 시세를 냈어요. 6개월 만에 시세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중장기 추세는 이탈 안 하고 있죠. 이탈했다가 회복하고 추세선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PBR 14,000원대
그때 당시 추천했을 때의 가격은 7,000원대, 6,000원대. 지금보다 절반 아래쪽. 그러면은 PBR도 0.6. 그죠? ROE는 좀 적어서 PR은 높기는 해요. 청산가치, 저평가의 유보율, 부채율, 재무구조 상당히 양호. 재고액은 충분 제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세 바닥 내려온 매수 가능한 거죠.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고려제약. 고려제약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추천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신고가도 찍었고, 그죠? 단숨에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은 아닌데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한가 내려오고 상한가 갔다 내려오고 상한가 갔다 계속 이런 종목은 반복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반복 매매. 그러니까 추세를 타는 종목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한 종목 가지고도 트래킹하면서 매수 저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어디서 매수하면 될지 알 수 있거든. 물려도 밑에 추매하다가 어느 순간 상한가하고 이슈 붙어서 급등하고 그러면서도 최초 가격 대비해서 2,000원대에서 지금 얼마까지가 있어? 15,000원까지 찍었잖아요. 7배가 상승을 한 거지. 가만히 묻어뒀어도 7배가 올라온 거고 반복 매매했어도 가능한 거고.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도 물어봤는데. 역배열에서 거래 터진다고 해서 역배열 종목들 반등폭이 좋다고 역배열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추세를 돌려놓고 중장기 추세가 물려도 우상향인 종목을 매수해서 물리는 게 좋겠어요? 1번입니까? 2번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역배열. 역배열. 1번. 1번이 역배열이라니까. 역배열. 자, 다시. 1번이 역배열. 2번이 추세 우상향. 어떤 걸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종목들 샘플로 들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종목들의 패턴들도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어떠한 종목들이 과연 내가 물려도 걱정을 안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얘기하는 세력 가치들로 포트를 구성을 하고 일정 금액 가지고 단타는 단타대로 스윙은 스윙대로 이걸 가지고 파도 타기 매매도 좋고 움직이면은 단기 단타도 병행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종목에 포트가 없고 관심 종목에 그러한 종목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만 쫓아다니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테마만 쫓아다니게 돼요. 어떤 종목을 내가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안 서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요즘 강조를 많이 하는,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 단타만 해도 좋다. 원금이 적으면은 당일 청산 기준으로 가라. 가능한 현금을 반드시 만들어서, 축소를 하더라도 만들어서 가라. 손절 다 못하겠으면 절반이라도 손절하고 절반은 다음날 매매를 해라.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A라는 종목 관종, 눈에 띄는 대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관종, 요 종목 관종해둡니다. 요 종목 관종해둡니다. 제가 관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중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이야기를 해요. 공개를 해. 예전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정혜원 방송에서도. 그냥 문자로 다 안 드릴 뿐이에요. 이러한 마인드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한 종목들을 공개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불리하고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애써서 종목들 돌려보면서 종목 발굴하고 찾고 그만큼 노력을 그냥 남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퍼주는 상황이 되니까. 정의원 분들한테 제가 관종 해둡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인드가 잘 잡힌 회원분들은 사실 계속 같이 가죠. 그 종목 가지고도 계속 이제 매매를 반복하거나 파도타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같이 오시고. 그런데 마인드가 없는 회원들은 종목을 주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의미를 이해를 하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저는 관찰력과 이해력이라고,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아니라 관찰력이 좋고 이해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해요. 항상 일관되게 강조를 해왔었던 멘트입니다. 주식은 관찰력과 이해력입니다. 머리가, IQ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와는 별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별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 단타 집중하셔도 좋고, 최근에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둔하고 탄력이 없고 하루 이틀 2, 3일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작던 크던 수익을 만들어 가고, 때로는 뭐 어제처럼 상한가도 가고, 자비스처럼 때로는 뭐 전략적으로 며칠 다중 눌림, 뭐 횡보 박스권 횡보할 때는 며칠 더 가볼 수도 있는 거고, 추세가 살아 있으니 뭐 단기 단타라도 그러한 종목들이 일부 가는 것들도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현금 유동성 매매 해가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적어도 1억 이상, 2억, 3억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억, 20억, 과거에는 한 30억 이상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30억. 삶은 30대 젊은 친구, 젊은 회원이었는데 30억 이상을 가지고도 너무 급등주 단기 매매를 즐겨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요. 30억 이상 되는데 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단기를, 그래서 제가 행동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방 때. 젊은 남자, 30대 남자들이 재테크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에 의해서 빠른 회전과 급등하는 심리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직장인 분들도 계세요. 의사도 있으시고, 의사. 이분들은 방송 못 들으시죠, 사실. 의사분들 중에서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 방송 들으면서 아침에 단타 종목 가격 잡고 휴대폰으로 가격 잡고 매매한다라고 출근해가지고 차트 펴놓고 진료하면서도 보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힘들어요. 그분도 10억 이상 운영을 했던 분인데도 급등주 종가 매매 1억씩 해가지고 뭐 2, 3주 만에 뭐 1년 연봉 다 뽑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아픔이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파생에 빠지다 보니까 아픔도 있었던 회원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 급등주나 그런 짧은 단기간의 고수익을 원하는 성향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금력이 그렇게 되면은 이런 포트들을 하나씩 포트 편입하면서 스윙이나 단기도 조금 여유 있게 시간 지날 수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해서 가도 충분하거든요.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직장인들이 전업이나 자리에 앉아서 매매를 반복하려고 하는 회원분들보다는 직장인, 그리고 종목을 자주 못 보는 그런 회원들이 포트를 가져가면 훨씬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보고 올라가다 보면 매도하고 싶어지는데 잘 안 보면은 나중에 종가만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잘 못 보다 보면 나중에 많이 올라가 있죠.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니까. 물론 종가상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수익이 뭐 1000만원 났다가 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추세를 타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력가치주의 중개 포트는 그러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기는 게 시간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을 시간은 변동성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또한 가치 투자인 거죠. 그죠? 가치 투자. 가치 투자인데 급등주를 중심으로, 개별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투자고 기본을 중장기 추세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추세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종목들 보건대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들 1200일선을 추세를 이탈한 종목이 없었잖아요. 물론 이야기 안 한 종목들 중에는 이탈한 종목들이 있어요. 간헐적으로는. 100%일 수는 없습니다. 다 1200일선이라고 하는 중장기 추세를 타고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묻어두면은 오히려 그 변동성을 이기고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큰 수익으로 나한테 보답이 올 가능성이 큰데 확률적으로도 매일 보고 그 수익률 보고 그 수익금 보고 있노라면은 매도하고 싶어져가지고 사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빼놓고 그 종목을 가지고서 파도타기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를 반복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급등주로 이거 중기포트로 파도타기 매매. 저렇게 추세를 타고 가면은 파도타기 매매해도 물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올라가서 20, 30% 수익 나면 분할 매도하고 중기포트는 더 가면 뭐 거기서 수익 챙기는 거고 이 계좌에서는 계속 파도타기 매매 반복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심리는
욕심이 앞서고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야지 짜릿한 느낌을 받고 하기 때문에 단타를 즐겨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손절도 반복을 하면서 단타를 해야 되는데 물론 경험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잘 할 수가 있어요. 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린이들이나 아니면은 중수 이하 되시는 분들은 경험이 오래됐어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손절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 수 있어요. 그 손절 자체가 계좌를 까먹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될 겁니다. 손절이. 거기다 미수 신용 쓰면은 레버리지를 같이 레버리지 써서 같이 원금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미수 신용 쓰면 안 되는 거고 대출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내 원금 가지고 여윳돈 가지고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파도타기 매매를 반복을 해도 되는 거죠. 좋은 방법이 있는데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비싸게 샀을 뿐이지. 여윳돈 가지고 여유있게 간다라고 하면 손절할 필요가 없잖아. 밑에서 다른 계좌로 또 매수를 하거나 추매를 해도 되는 거고. 그 손절 안 하면 그 회사가 망하나요? 망할까요? 돈이 안 되니까 자꾸 손절 매수를 반복하게 되다 보니까 손절이 많아지면은 손실이 더 커지는 거고. 아마 공감 100배 막 클릭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간절할 겁니다.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패턴들을 찾아가는 게 이게 주식 투자의 패턴을 찾아가는 게 주식 투자의 룰과 운영 방식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거 어떻게 매매를 어떻게 종목을 가져가면 좋을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오세요. 아, 물론 포함되죠. 포트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오늘 수익 올라간 종목들도 엊그제 포트 넣어가지고 수익 왕창 올라왔는데. 물론 100%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종목을 줄여서 힌트는 제가 포트를 구성을 해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손절로 계좌가 자꾸 까이고 힘들었던 분들 그리고 단타도 너무 급하게 매매 아침 뭐 시초가 매매 급등해서 뭐 3% 5% 수익 챙기라고 했는데 그리고 빠지는 종목들도 많아요. 매도 못하고 문자 받고 매수했는데 바쁘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음봉 내려왔어 이거 손절해야 돼? 손절 잡아줬는데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 4% 5% 되면 손절하라고 했는데 손절 안 하면 그냥 패스해버리고 이러한 경험들 있으신 분들 단타라도 급하지 않게 음봉에서 매수를 하느냐 내려왔을 때 아까 샘플로 예를 들어 드린 거 있잖아요. 3%를 먹기 위해서 단타를 하는데 오후장 단타는 전적으로 이거 합니다. 꼬리 매매 한다고 그러잖아요. 꼬리 매매 조강 IR에 9200 아래 매수 종가 청산 그것만 해도 3% 이상 나오는데 그죠? 편하게 기다려서 매매를 해서 3% 먹으면 돼. 오후에는 그 종목 이제 2개, 3개 정도씩은 매일같이 하니까 또 이제 종목 마땅치 않으면 안 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3%는 나오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여유있게 단타를 할 것이냐. 파동 저점 매매라고 하는 것도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음봉 내려올 때. 이게 이렌텍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을 파동 저점 매매를 하는 거, 추가 상승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렌텍. 상승폭은 적었어. 매수는 이날 매수를 한 거예요. 이날, 여기서. 이날 매수를 했어. 다음날 내려왔는데, 거래 급감하고 괜찮았어. 하루 더 봅니다. 종가가 고가가 됐어. 절반 수익 챙기고 절반 홀딩. 거의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 챙긴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음날 살짝 약세를 시작해서 종가 고가 되니까 좀 밀릴 수 있어요. 저점 잡고 또 양봉 들어줬죠. 요 자리에 매수하는 게 파동 저점 매매예요. 음봉에서 매수하는 게. 추가 상승 보고. 내려오더라도 내려올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인 거죠. 왜?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파동 원리죠. 파동 원리. 파동 이야기 저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파동 원리. 그죠? 거기다가 요것도 짧은 상황에서의 눌림과 함께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타는 거죠. 단기성 매매라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요즘에는 이렇게 상한가도 갔던 녀석이, 사실 상한가도 막 가고 했던 녀석이 이렇게 좀 탄력이 둔하기는 합니다. 둔하기는 해요. 탄력이.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 보고 가더라도 충분히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고요. 오늘 올라간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가려져 있으니까. 오늘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도 또 있어요. 스윙으로 매수합니다 해가지고, 물론 상한가를 가지는 않았어요. 내일 추가 상승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수익 챙기고, 내려와서 여기서 일부 절반 수익 챙기고, 또 내려오면서 매수. 신규는 들어올 때마다 매수. 마지막 매수한 게 여기서 매수했어요. 지난주 후반? 그리고 2, 3일 만에 올라간 거예요. 목표는 더 올라가요. 이러한 경우들도 오늘 눌렸다가 올라간 것도 이게 뭐다? 파동 원리로 보면은 이런 자리들이 이제 파동 저점 매매를 하는 거죠. 내려와서 저점 잡히면 매수해서 추가 상승을 노리는 거. 여기 파동 저점 매매죠.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데 하루 이틀 길면 2, 3일 정도 볼 수 있는 종목들. 물론 이거는 우리 스윙 포트니까 목표가까지 가는 거고, 가기를 기다리는 거고, 한번 추가 상승을 노리는 건데, 중간중간 움직일 때도 이러한 모습을 만들면서 가는 거죠. 어떤 모습?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파동 흐름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항상 파동을 만들면서 가요. 주가는. 때로는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밀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100%일 수는 없습니다. 밀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고, 밀릴 때는 이제 뭐 종가가 눌려서 끝난다, 다음날 약하다 그러면 시가 위로 올라갈 때 좀 반등할 때 절반 정도 손실되더라도 축소해 놓고 축소하고 기다렸다가 추매 자리를 노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SCM 생명은 아마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모방에서. SCM 생명은. 어느 분이셨죠? 부기님? 부기님 오셨나요? 부기님 오늘 안 들어오셨네? SCM 생명. 모방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제 이렌텍을 절반 분할 수익 챙기면서 SCM 생명이 자리 잡혔으니 일단 절반만 매수합니다.
하고 어제 절반 34,000원 아래 매수하고 오늘 아침부터 흐름 나오는 거 보고서 가능한 낮게 추매하고 이렌텍 올라가면서 분할 수익 챙기면서 추매 해 놓습니다 하고 이게 장 막판에 올려쳤죠. 그죠? 하나가 매도되면 매수를 해요. 안 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묘하게 옮겨 탔죠. 분할 수익 챙기면서. 그래서 뭐 어떤 회원분들은 추매하고 올라왔으니까 VI 들어갔었어요. 얘가 VI 들어갔었어요. VI로 뭐 일부 수익 챙기신 회원도 있고 목표가 안 갔으니까 홀딩. 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거든. 이거. 윗꼬리까지 또 올라갈 수 있거든. 이런 것들. 윗꼬리에서 매물 소화했으면 더 갈 수 있거든요. 4만원, 42,000원, 3,000원. 그러면 내일 공략을 하면은 이격 많이 안 벌었으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돼? 또 파동 원리를 위해서는 저점 공략을 해야 된다고. 추가 파동을 노려봐야 되는 거죠. 오늘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돌아서 주봉 추세부터 살아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은 쉽게 주봉 추세가 꺾여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으니 충분히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추가 상승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도 설명하자면 이 종목도 사실 매수에서 마이너스 좀 있었던 종목이에요. 마이너스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흐름 보면서 기다려서 봅니다. 하다가 강해 수급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제 오늘 매수를 한 거였어요. 이제 갑니다. 추세 돌려서 갑니다. 기다려서 가격은 좀 높아도 별도 계좌로 매수해서 갈 때 더 갈 수 있으니까 수익 챙깁니다. 좀 축소해놓고 기다렸던 회원들은 이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물려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관리하면서 신규 매수하고 추매하면서 올라가면 수익 같이 양쪽 다 수익 만들어갈 수 있겠죠. 절묘하게 이제 오늘 지수 가는 장에서 종목들은 탄력 없는데 내려온 종목도 있다라고 하지만 안 가고 있는 종목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뭐 수익 챙기면서 딱 교체 이동했었던 종목이 분할 수익 챙기면서 이동했던 종목이 오늘도 급등을 해서 수익권에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는 이렇게 단기대로 가면 돼요. 단기대로. 그리고 오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꼬리 매매 위주로 하는데 꼬리 매매도 사실 어제는 이제 손절로 잡았는데 요거 하나 손절로 잡았는데 오늘 하나는 올라왔고 손절 잡았는데 그건 한 확률 한 10% 이내예요. 음봉으로 마감될 확률은. 그러니까 뭐 과감하게 줄이거나 매도 안 한 사람들은 자리 잘 잡혀 있으면 제가 추매 비중 적게 하시라고 하니까 추매 자리 노려서 이제 추매 사인 드리면 추매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단기 매매 집중하는 것도 이렇게 오후에 당일 청산용으로 꼬리 단타도 하고 웬만하면 당일날 일정 부분은 현금 가지고 넘어가는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면은 원금 규모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운용을 하면은 전체 계좌가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정성. 여기서는 물론 손절하거나 손실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가능한 손절 없이 가면서 단기 단타로 시간을 즐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 계좌가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포트에서 크게 돈을 굴리는 거죠. 크게 굴려서 먹는 거죠. 그래서 계좌에서 이런 수익의 맛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수익 월 단위로
계좌에서 종목별로 종목별로 이런 수익도 맛을 봐야 되잖아. 종목별로 수익 실현한 건데, 그죠?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 맛을 보면은 좀 기분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퍼트는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손절이 힘들고 급등락하는 종목들 짧게 매매하는 게 힘들어서 고생하셨던 분들, 그리고 주식 초보 주린이 분들, 그리고 전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준 잡아가서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원금은 큰데 그 큰 걸 원금 가지고 어떻게 분산을 해서 포트를 가져가야지 될지 잘 기준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인데 장 보기는 어려워서 포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전업을 하는데 전업주부인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한 달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나름의 이제 기준을 좀 잡아서 가야 되거든요. 운영 방식을.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저도 전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는 방식이고, 기본으로 저도 지금은 하고 있는 거니까 저도 이런 것들은 해요. 이런 것들은 공격적인 매매는 리딩 때문에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기 단타 매매 룰만 몇 가지만 잘 이해를 하면서 가시면은 물리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리는 종목보다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과감한 선택, 이 시점을 통해 또 고민도 좀 해보시고, 진정한 주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고, 매집과 추세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벌써 오늘은 시간은 더 갔네요. 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편안한 밤 되시고, 우리 정연분들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우방이 있는 데가 있는데 확인하고 진행되는 데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지금까지 김인천이었습니다. 음악 하나만 간단하게 듣고 창 닫을게요.